고등학교 때 하는 이 과목 선택 하나가 여러분 대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성적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진 이 과목 선택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핵심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쯤 되면 학생, 학부모님 할 것 없이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정말 큰 불안감을 느끼시죠? 당연합니다. 이건 그냥 시간표를 예쁘게 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학업적인 미래 전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청사진이니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선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그냥 과목 하나 더 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입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9등급제로 그냥 줄 세우면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성적표에 찍힌 숫자만 보고는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진로 역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과목들을 골랐고 거기서 성적은 어땠는지 이 선택들이 모여서 나는 이 전공을 위해 이렇게나 열심히 준비했어요 라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보고 싶은 건 단순히 수강 과목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유, 그 서사를 보고 싶은 거죠. 아, 이 친구가 단순히 점수 따기 쉬운 과목만 고른 게 아니구나. 이 전공에 대한 진심이 있어서 좀 어렵더라도 이 과목에 도전했구나. 바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점을 한번 확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서류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의 자리로 가서 그분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입학사정관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를 딱 펼쳤을 때 머릿속에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고 해요. 이 학교에는 분명히 이 과목이 열렸는데 이 학생은 왜 안 들었지? 입학사정관의 모니터에는요, 여러분 학교에 개설된 전체 과목 리스트랑 여러분이 실제로 선택한 과목 리스트가 나란히 떠요. 그럼 그 둘 사이에 빈틈이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과목이 너무 어려웠나? 아니면 중간에 진로를 바꾼 건가? 여러분의 서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목표와 선택 사이에 일관성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막막한 고민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싹 다 분석해서 만든 정말 실용적인 4단계 결정 공식입니다. 이 4단계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최소 기준. 대학들이 우리 과에 오려면 이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과목들. 이건 그냥 기본값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계와 연결성. 기초 과목부터 듣고 그 다음에 심화 과목으로 나아가는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영역과 방향성입니다. 과목 이름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탐구해 왔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통 분모를 찾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서너 군데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과목들, 바로 그걸 공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죠. 자, 그럼 이 전략이 실제 입시에서는 어떻게 먹혔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 내신이 2점대였어요. 최상위권은 아니죠. 그런데 고려대학교 1차에 떡하니 합격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스토리였어요. 전공 관련 핵심 과목 성적은 꾸준히 잘 관리했고요. 거기에다가 인간 발달이나 통계와 사회처럼 자기 전공과 연결되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더 들은 거예요. 서류 전체가 저는 이 전공을 위해 이렇게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서울대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성적도 비슷하고 모든 게 거의 똑같이 우수한 두 지원자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A 학생은 그냥 학교에서 주어진 커리큘럼 안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B 학생은요, 똑같이 성적이 좋은데 우리 학교에는 없는 심화 과목을 돕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학교랑 같이 하는 공동교육 과정까지 찾아가서 들은 거예요. 누가 더 돋보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그럼 성적 좀 안 좋아도 과목 선택만 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 깨지지 않는 대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내신 성적은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거예요. 일단 입장권이 있어야 무대에 올라가서 뭘 보여주든 할 거 아니에요? 과목 선택은 그 무대 위에서 펼치는 여러분의 멋진 연기고요. 즉, 이 모든 전략은 탄탄한 내신 성적이라는 기본 위에 쌓아 올려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이거일 거예요. 근데 전공 관련 과목이 너무 어려운데 그거 선택했다가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요? 맞아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마이너스 2등급입니다. 만약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 원래 등급보다 2등급 이상, 예를 들어 2등급 받던 내가 4등급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전략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모한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이 이 학생은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으니 용감하네 하고 무조건 좋게 봐주지 않아요. 특히 5등급제로 바뀌면서 등급 하나하나의 가치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낮은 성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용감한 선택과 무모한 선택은 다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청사진, 즉 여러분의 과목 선택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대학이 보고 싶은 건 완벽한 학생이 아니에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진심과 노력을 증명하고 그 과정에 책임질 줄 아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의 과목 선택이 바로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여는 겁니다. 부디 현명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